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결국 손석희가 기소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배임, 폭력, 협박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손석희가 기소가 된다면 이제 앵커직 내려와야 되겠죠. 그게 뭐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손석희 기소되고 앵커 그만둔다.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창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손석희 그동안 취재를 많이 했는데 네. 예, 주차장에서 네. 특히 산밑 주차장에서 네. 만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거기서 네. 만나서 인연이 돼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손석희와 맺어진 인연이네 우리가. 아,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JTBC 손석희 사장한테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직장이 생겼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네. 이게 아무리 잠을 안 자고 아무리 고생을 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요즘 열심히 네.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손석희 취재 어떻게 됐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주세요. 네, 이제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요, 손석희 대표 관련 수사가 이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진술이 이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술에 대한 마지막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제 이걸 근거로 협박 공갈이 될지 배임 미수가 될지 최종 결과를 판단하고 이제 송치를 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근데 사실 협박 공갈이 될지 배임 미수가 될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같은 거 아닙니까? 김웅 기자에게 공갈 협박을 했다라고 김웅 기자는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김웅 기자에게 돈을 많이 주려고 했고, 이건 한 건으로 묶어야 되는데 이걸 왜 둘 중에 하나만 한다? 이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걸 배임을 미수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 김웅 기자에 대해서 공갈 협박을 했다, 그리고 폭행도 했다. 이건 뭐 김웅 기자의 주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폭행을 당했다, 이거는 뭐 명백한 사실인 거라고 지금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뭐 얼굴을 살짝 쳤다 그러는데 어쨌든 친 건 친 거니까요. 그럼 본인은 살짝 쳤다 그러는데 맞은 사람은 또 세게 맞은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폭행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공갈, 그리고 협박, 이거 이제 협박을 해서 취재를 못하게 하려고 그랬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건 또 이제 서로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배임 미수의 경우에는 이거 월 1,000만 원을 보장하는 2년 계약을 해주겠다라고 김웅 기자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웅 기자의 녹취록. 문자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혐의의 입증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손석희 사장이 한다 그래도 어차피 김웅 기자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게 가짜를 배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김웅 기자에 대해서 제시했던 1,000만 원, 이거는 뭐 배임은 거의 뭐 확실하다고 저는 네.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공갈 협박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갖고 지금 법리적인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넌 왜 나한테 이러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못하게 하고 회유하고 이런 거에 때문에 공갈 협박을 할지 안 할지가 저는 아주 쟁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배임 미수는 굉장히 분명해 보여요. 이건 네. 장기정 대표가 이제 고발한 사건인데, 네. 장기정 대표 아시겠지만 자유청년연합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애국 청년인데, 장기정 대표가 이제 손석희를 상대로 배임 네. 미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문자, 녹취 네, 다 그렇죠. 있고, 정황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예. 폭행에 대해서도 보면은 경찰서, 파출소에 찾아가가지고 김웅 기자가 막 폭행을 당했다 이러고, 그리고 본인의 음성과 영상이 나오는 김웅 기자의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넌 뭐 욕도 하고 막 이러는데 손석희 사장이 그렇게 점잖고 본인이 되게 아주 그냥 뭐 성인군자처럼 살았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서 뭐 욕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충격을 받고 실망을 했는지. 예. 그리고 폭행과 관련해서는 뭐 의사협회 최대집 대표도 얘기했지만, 네. 뭐 3주가 나오려면은 네. 웬만한 그 타격이 아니면, 그렇죠. 부상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폭행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폭행과 배임 미수 혐의는 분명히 기소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무죄로 판결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공분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를 들면 실제로 때린 게 있는데, 그리고 나도 때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막 무죄? 그럼 그게 법이 왜 있고 법원이 왜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배임 미수의 경우에도 제안을 분명히 본인이 했다고 문자도 있고요. 그랬으면 배임이 아니지만 배임 미수로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배임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김웅 기자가 그걸 받아들였다면 배임이 됐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나는 진실을 위해서 싸우겠다 해서 지금 배임 미수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예.
예를 들면은 만약에 그걸 1,000만 원을 받았으면 김웅 기자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석희 사장이 지금 핀치에 몰려 있는 건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형량이 얼마큼 나올지 이게 저는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뭐 벌금형이 나오든 아니면 뭐 집행유예가 나오든 어쨌든 기소가 돼서 재판이 시작되면 JTBC에서 방송하고 있는 뉴스룸에서 하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차해야 되겠고요. 네. 배임 미수 혐의는 미수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기업인들 만나서 네. 뭐 도와줬다 말았다 하면서 뭐 이것이 이제 뇌물이냐 아니냐 네. 그리고 직권남용이냐 아니냐 하는데 네.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걸 네. 가장 많이 앞서서 비판했던 게 손석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충분히 은폐 정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손석희 계속 부인하고 있고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구속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영장 청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당연히 영장 청구돼야 되고 사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비리 척결을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본인이 자기 발로 그냥 깜빵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지금 손석희 사장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뭐 뇌물 관련되고 직권남용 관련된 거에 대해서 보도할 때 무슨 뭐 묵시적 청탁이니 뭐 경제 공동체니 뭐 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법리적 용어도 아니고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엄청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핀치에 몰리니까 뻔뻔스럽게도 JTBC 뉴스룸에서 언급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억울한 피해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론몰이를 하려고 했던 정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는 정말 본인이 그렇게 언론인으로서 사회 지도층이고 뭔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런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어쨌든 무리를 빚었으니 이거에 대한 자신의 누명이 벗어질 때까지 뉴스룸을 하차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맞아요. 전혀 그러지 않았단 네, 말이에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우리를 연결시켜준 이런 건 인정하지만 네. 손석희는 깜빵에 가야죠. 아, 그렇죠. 자, 하나하나 또 네티즌들 발언 볼까요? 네, 댓글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댓글입니다. 이토록 확연한 범죄가 덮일 수도 있다고 걱정해야 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네티즌들은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 대표님이랑 저랑 얘기를 했지만 이게 과연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다 갖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댓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혐의 나도 눈에 치고 제대로 된 없더라. 네, 이게 참 보면 의혹 하지만 의혹이 많은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것도 진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다음 댓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죄 없음 판결. 전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손석희 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카르텔이 형성이 되거나 뭔가 무언의 압력, 뭐 재판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시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또 이제 JTBC의 그런 파워를 두려워한 나머지 원래는 뭐 벌금형을 해야 되거나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되는데 뭐 기소유예를 한다든지 선고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자, 다음 댓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보 잡발들의 뻔뻔한 모습, 그가 그런 가증스러운 인간이다. 이게 국민들 이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죠. 뭐 진보 혹은 좌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겉으로는 아 내가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정의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뒤에서 나쁜 짓은 다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미투 사건이 터졌을 때 얼마나 댓글에서 드루킹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언제 나오냐? 자유한국당은 언제 나오냐? 누구 나왔습니까? 지금 줄줄이 민주당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뭐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도 지금 성관련 추문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요. 네. 뭐 민주당의 구청장인 동작구청장이 뭐 성폭행, 뭐 성추행 이런 걸로 지금 경찰 조사를 또 받고 있고 지금 뭐 이게 보면 정말 가증스러운 모습은 민주당이 다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또 다음 댓글 한번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과 머리에는 민주당 편에 있고 입은 공정방송이라고 말하는 손석희.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보면 뼈를 때리는 댓글입니다. 아, 뼈 아파. 예, 팩트로 뼈를 때리는 댓글인데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이 이길 수 있도록 도운 게 바로 손석희인데
입은 공정방송이라고 얘기한다. 얼마나 편향됐다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완전히 거의 뭐 좌양자에서 지금 뭐 전력 질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런 거를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아가고 있다는 거 정말 되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댓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뭐 이건 뭐 100번을 말해도 뭐.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댓글에 올라오고 많은 추천을 받는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점점 그걸 계속 깨닫고 있고, 언론과 그리고 법원에서 꼭 이걸 좀 확인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댓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위선자의 말로를 보고 싶었는데 다음 정권으로 밀어야겠네. 좌파는 무죄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도 쉽게 대체적 그 유죄, 무죄 이런 네. 거보다는 이게 죄가 내려질 텐데 걱정된다. 네, 그런 식의 다 지금 반응이고요. 걱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를 지금 국민들이 아주 관심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아주 공정한 판결을 못 내린다면 국민들이 또 공분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불신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당연히 모든 혐의를 기소 의견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검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돼요. 철저히 수사하고, 그리고 약식 기소 뭐 100만 원 뭐 이런 거 말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이건 그 죄질이 되게 더럽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아이고 생각합니다. 자기 방송을 통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 그렇죠.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고 여론을 그렇죠. 조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 정권에서 구속 수사를 할지, 그리고 아마 이제 그 검찰로 넘어가서 철저한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A씨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지인이라는 A씨. 네. 그 A씨가 분명히 소환이 될 것 같은데, 소환이 안 된다는 얘기는 A씨는 가공의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A씨가 혹시나 소환이 되는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댓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희 씨, 남이 저랬으면 얼마나 파헤쳤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뼈 때리네. 예, 뼈를 진짜 때리는 건데요. 본인은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잘못도 막 부풀려서 어마어마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의혹을 크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번역도 똑바로 안 하고, 정말 좀 한심스러워 보였는데, 제발 좀 손석희 씨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각성하고 정말 본인이 이야기하는 공정 언론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취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석희 이제 기소가 돼서 말이죠. 재판을 받게 되면 그때 바로 앵커직 내려와야 됩니다. JTBC는 손석희를 징계하고 쳐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공정한 언론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남을 그렇게 비판했으면 말이죠. 자신도 그만한 행동을 보여야 된다. 이게 또 신의 한 수의 주장입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석희 빠이빠이.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